네, 지난 7월 인플레 우려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바닥을 딛고 일어선 걸까요? 8월 이후 시장 흐름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아주 고꾸라지다가 지난 7월 한 달로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어요. 2020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가 7월달 한 달만 이제 12% 가까이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의 글로벌 증시 반등을 좀 주도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가 큰 폭으로 이제 반등한 반면에 중화권 증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홍콩 증시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 오히려 좀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상승을 했는데 실제 금리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밟았고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걱정거리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승세가 나왔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계속 75bp 연속 금시 인상을 단행했고 9월에도 사실은 또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네. 미국의 정책 금리도 금리지만 소위 이제 시중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것 같습니다. 한때 3.5%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 지금 한 2.7% 거의 한 90bp 가까이 지금 빠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우려 때문에 이게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빠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도 조금 일부 시그널이 나왔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조금 둔화시키는 게 아닌가. 소위 저희가 이제 파월 피벗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네. 빅 스텝이라든지 어떤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상당히 좀 공포를 느끼던 시장이 다소는 좀 안도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사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들이지만 네. 지금 연준 의장이라든지 백악관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고용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 골이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좀 증시의 어떤 바닥 탈출을 조금 도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올랐는데 그런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던데 혹시 전문위원님은 이게 약소장 속에서는 가끔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점은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빅랠리로 갈 거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베어마켓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상승에 그치고 다시 좀 주춤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후자 쪽에서의 그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생각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미국 경기도 그렇고 유럽 경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중국 경기마저도 다시 조금 휘청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을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아직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아직 연준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조금 확인된 이후에나 조금 저항 자체가 추세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중화권 증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경기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인가요?
예, 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상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어제 발표된 7월 중국 제조업 PMI, 아무래도 저희가 제조업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제조업 PMI 지수 자체가 다시 49로, 그러니까 기준선이 50인데 49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요. 예. 거기 하나 더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증시를 이제 계속 좀 짓누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하튼 최근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 뭐 부실 채권 문제도 계속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중국 경기 자체를 조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금 늦출 거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이 아직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한 상황들은 아니고요. 더구나 네. 뭐 저희가 뭐 아까 좀 전에 파월 피벗으로 얘기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예. 연말 정책 금리 자체는 최소한 3.25에서 3.5까지는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면 여하튼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것은 이제 기업 실적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은 뭐 일부 가격은 둔화되고 있지만 예. 지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예. 기업 실적의 이제 획기적인 개선을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앞서도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아직 뭐 좀 저희가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제 유가라든지 또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뭐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예.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공급망 차질 자체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경기 자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뭐 그러한 것들이 향후에 뭐 주가 자체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뭐 그동안 상당히 좀 비관적인 어떤 분위기가 사실은 좀 지속이 됐는데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반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저희가 일부 불확실성, 뭐 말씀드린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이러한 것들만 조금 해소가 되면 예. 주가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좀 변화가 생기면 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늦춰진다면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리서 성장주들의 좀 기회가 있을까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도 사실은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좀 둔화가 돼야 뭐 미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둔화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이룬 이후에 보게 되면 주가가 대부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뭐 성장주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상승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금리 자체 뭐 기준금리도 인하가 되긴 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그 나스닥이라는 성장주가 좀 탄력을 받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긴 했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 조금 독특한 게 저희 항목 중에 보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형자산 투자인데요. 지식 생산물 투자요. 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지식 저게 이제 설비 재산, 투자, 저희가 설부 투자하면은 이제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지식 재산구과 관련된 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자체가 뭐 거의 두 자릿대 중간을 계속해서 몇 분기째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 자체는 결국 성장주와 관련된 투자의 사이클 자체가 죽지 않았다.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그동안의 성장주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지표로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사이클은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정을 찾는다. 물가도 또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좀 반등할 수 있는 힘들이 펀더멘털하게는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GDP가 비록 마이너스 0.9%로 후퇴를 했지만
예. 기업들의 무형자산 투자가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뭐 지금 글로벌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10%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투자 사이클 뭐 여러 가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소를 했지만 이런 무형자산 투자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지탱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뭐 빅테크의 어떤 실적 이러한 것들이 뭐 일부 종목은 제외하고 대부분 그래도 조금 뭐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투자 사이클에도 사실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연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두 차례 올리면서 우리 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란 얘기. 뭐 혹시 외국 자본 흐름의 변화의 징후가 좀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히 이제 7월달 뭐 아시겠지만 국내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2조 3천억까지 7월달에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 이건 뭐 예. 21년 12월이 이제 가장 큰 매수 규모.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좀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사실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 아직 뚜렷한 이탈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앞으로도 뭐 저희가 뭐 현재로는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부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국내 어떤 경제 상황들 또 이러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뭐 큰 폭의 그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은 자금 이탈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시장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런 투자자라면 어떤 전략,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 뭐 좀 보수적인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 어떤 조언을 좀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뭐 저희가 늘상 하는 것 얘기처럼 좀 분할 매수 같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위기 또 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뭐 추세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밑바닥을 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좀 탈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는 좀 밀리면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일단 하나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앞서도 뭐 제가 지식재산물 투자 이러한 것들을 얘기 드린 거는 결국 글로벌 경제 산업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도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사실은 이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뭐 에너지 혼란 자체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자체의 패러다임을 더 전환시키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2차 전지 이러한 것들도 관심이 많은데 결국 어떤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또 에너지와 관련된 전환 이러한 부분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유망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 동향과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떨어진 후에 사서 갚는 공매도가 또다시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면서 공매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왜 갑자기 공매도 대책인지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죠. 그렇다고 마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성급합니다.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